학교별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색 사업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특색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그 활동하는 거에서 우리가 사실 대입을 보는데 학종이라는 아까 그 대입에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장 학종에 유리한 학교들이 무엇일까라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강북고, 진성고, 수화고가 확실히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모든 아이들을 많이 끌어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참여를 많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나는 전공 적합성도 되게 좋고 성적도 좀 상위권이야. 그러면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인 세 가지 학교가 강북고, 진성고, 소화고입니다. 강북고 같은 경우는 학년별 심화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각 학교마다 제가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진성고는 영재학급. 사실 영재나 발명 이런 것들이 대입에 이제 미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외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재학급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다 세특으로 녹여서 써줍니다. 그래서 심화 활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진성고 아이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화고 같은 경우는 전공 비전맵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안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참여 누구나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 교사들이 많이 지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비교과 활동이 지필이에요. 뭐 보고서 쓰고 이런 형태. 그래서 연계되는 활동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활동이 없고 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강명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는 뭐 학교에서 이공계 학생들 추천해서 담임선생님 추천해 주시니까 할 사람 이렇게 손들어와 해서 학년별로 한 8팀 정도로 선정해서 자유주제로 탐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2 학생 컴공을 지원한 학생을 계획을 해서 2팀에 뽑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인문계 학생들이 위해서 방학 때 토론 디베이트 뭐 수업 같은 거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하고 바짝 하고 좀 그런 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학년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상고 같은 경우도 집필평가고 교과 전형으로 준비하면 좀 유리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얘네들이 좀 이상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명국고에서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종이 유리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교과별 자기주도적 심화학습인 것 같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멘토가 정해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활용합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이 스스로 해야 할 교과와 주제를 정하고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그 심화 계획서를 내고 어떤 이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 최대한 상세히 진행을 해주고 그것들을 다 반영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강북고의 활동들은 1학년, 2학년 때는 대부분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폭넓은 활동을 주로 위주로 하고요. 면학 분위기도 좀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내신 따기가 쉽진 않은데 내신의 실력을 좀 높여서 시너지를 같이 내면 학종에 굉장히 좀 유리한 학교일 것 같습니다. 진성고의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성취도 A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활동을 많이 해요. 이 중에서 영재학급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전공을 가지고 좀 깊게 수리 과하게 깊게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에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상위권 아이들은 TF팀을 조성을 하셔가지고 멘토 관리를 좀 하시는 것들도 선정이 됐어요. 올해도.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좀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좀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많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왜 중요할까 했더니 여기서 하는 실험들을 세특에 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사실 많이 뺏기잖아요. 영재활동하고 하는 게. 그런데도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아 전공맵. 소아고는 정말 좀 안착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전공 심화 활동이랑 봉사 활동을 같이 또 실시해요. 그래서 교과 연계된 거, 다양한 창의 활동을 많이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관리를 잘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전공 미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끝나는 활동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보니까 80% 이상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안 나오면 잘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도 해주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좀 케어를 하시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수하고 다니는 아이들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이게 그리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1학년 때는 인문, 자연 나눠서 해야 하는 분야들을 다 정하고요. 2, 3학년 때도 다 정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신청자에 한해서 대회도 나와서 20%는 또 상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좋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강문고는 간헐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학교 중에서는 그나마 명문고, 진로 프론티어가 좀 눈에 보이고 연계될 수, 학년별로 연계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명문고 아이들의 진로 프론티어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서 어제도 2명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지금 참가 학생이 3월에 딱 들어가서 진로 프론티에 참가할 사람이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20팀? 20명 정도? 그렇게 20명 정도를 자른다고 하고 기회를 줘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이번에는 20명까지는 다 채워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학과면 어떤 학교도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계열이면 나는 어떤 활동을 1년 동안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진로나 여러 가지들이 본인이 탐색이 안 되고 좀 고민을 안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 이걸 해야 학종이 좋대요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고 나면 대상자를 이제 선정해서 20팀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냈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저는 그게 1년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2학기 때 또 새로운 주세요. 근데 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음악 선생님이세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좀 깐깐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자료조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를 알고 싶고 난 이런 경영과를 가고 싶어서 마케팅 조사하고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조사하는 건 다 나와 있는 자료잖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활동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1학기 때는 자기가 1학기 초에 이렇게 진행했던 자기 진로에 가는 걸 했고 2학기 때는 자유주제로 해서 최근에 이슈하고 접목한 거 아무거나 내라고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1학기 때만큼 열의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대충 해서 내서 다 반려당했어요. 막 혼나고 앞에서.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이 내지도 못하고 도로 가져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지도를 했는데 1명 경영학과, 1명 간호학과 지원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줬냐면 경영학과는 재활용 프리마켓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1학년에 한 활동, 2학년, 3학년에 연계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요? 이러고 찾아왔어. 프리마켓을 하는데 재활용을 기부를 받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그 기부를 받는 품목도 정해야 되고 기부를 받는 장소, 어떻게 받을지 그런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쭉쭉쭉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금을 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는 탐색처를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기부 문화로 인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하는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후속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를 했고요. 간호학과 학생은 그런 게 있어요. 진로 프론티어는 성적이 나는 4, 5등급, 6등급 나가면서 난 이것만 하면 학종으로 어느 학교 갈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명문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차라리 성적을 챙기자고. 근데 이 아이도 한 6등급? 5등급, 6등급 아닌데 굉장히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획을 잡을 때 저걸 했어요. 우리 윤리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약품이든 화장품이든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또 음악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은 하지 마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넓게 봐. 그럼 우리 지역으로 잡았어요. 너무 멀게 하면 아이가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지역에서 동물 실험을 안 해서 만든 제품들, 약, 그래서 품목을 다 할 수 없어서 약하고 주변의 약국들을 돌아다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 화장품. 올리브영, 뭐 다이소, 뭐 룰루라, 뭐 랄라블랑가 뭐 이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로 스킨,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안 하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비교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추려서 안내 책자를 만들게 했어요. 우리 지역에 동물 실험을 안 한 그 제품들이 판매하는 지도 그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고 홍보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아이들의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인식조사도 하고 관련된 책도 연결 후속까지 그냥 쭉 연결을 해줬어요. 선생님한테 엑설런트 박사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로 프론티어라고 해서 얘는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북고라던가 진성이라던가 소아고는 그래도 학교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명문고의 이 프론티어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계획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친구들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제를 잡으셔야 되고 요게 내가 올해 이거를 프리마켓으로 무언가 재활용을 판매해서 기부를 했으면 다음번에 학년에는 연결해도 돼요. 비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거지. 경영학과니까.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산을 해서 뭔가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명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요 담당하신 선생님의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돼서 연계될 수 있는 게 명문고는 진로 프론티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교를 선택할 때 기준을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을 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반드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방학 1, 2월이라도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내가 문과일 것 같은지, 이과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지, 그러면 내가 무슨 과를 또 가고 싶은지 정도. 그러면 무슨 과를 가고 싶으면 그 학과, 그럼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러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어요. 나는 중앙대를 정말 가고 싶어 이러면 좀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걸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자꾸 분류를 적게 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예비고1 학생들이 보통 1월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 진행을 합니다. 웬만하면 해서 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를 대략 정했으면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할까요? 보면 24년도 올해부터는 많은 그 학생 기록부가 간소해졌어요. 그래서 기록을 파란색으로 된 거는 기재를 아예 못합니다. 이제 학생 기록부에. 그렇지만 빨간 거에 된 거는 기록은 돼. 학생 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서 반영을 하지 않아요. 대학에 자료를 보낼 때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 교과활동이라는 게 교과 세특입니다. 각 과목, 기초하고 탐구 과목의 모든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선생님이 한 학기당 500자씩 써주시거든요. 요걸 담당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 발명 교육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지만 진성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활동을 요 세특 안에 각 과목별로 녹여 넣어주는 거죠. 행동 특성 및 동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한 1년을 아이를 지켜봐요. 자기 아이들을, 자기 반 아이를. 그리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교사의 그 연간 500자. 그럼 자율활동이라는 거는 학년, 학급, 또 학교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활동하는 것들 500자. 이것도 누가 써주시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만든 동아리는 단 가능합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이런 동아리 하고 싶은데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돼요. 외부에서 예전에는 다 어디 가서 이수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반영이 안 됩니다. 진로 활동은 700자, 연간 700자니까 이것도 좀 범위가 크죠. 근데 수상 경력도 이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참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의 진로와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가 되는 것들은 참여하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잘 녹여 쓰는 것들이 중요하죠. 독서 활동, 미반영이다. 그럼 독서 안 해도 돼요? 이게 정말 관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생기부에 보시면 1, 2, 3, 4 이렇게 건수로 쭉 나열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독서하는 활동이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이 이 아이의 진로와 연결된 여러 가지 심화 활동 중에 신뢰도를 보는 게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이런 독서로 연결해서 각 과목별로 세특히 녹여 쓰는 거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을 많이 해주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독서를 잘 안 써주는 학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두드려서 열어야 해요. 여기 보시면 기록 주체가 담당 교사부터 해서 쭉 있으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크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1, 2학년. 왜냐하면 수시의 대부분의 활동을 대부분 고1, 2에서 끝났는데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장자잖아요. 교과 선생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들도. 이 연장자들과의 이 파트너십을 잘 이용하고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훨씬 더 잘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나 왜 안 써줘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잘 예의 바르게 여러 가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담임교사의 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기부에서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대입에 우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교과 전형, 가장 수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 교과 종합인데, 교과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내신을 가장 중요하는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추세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섞이거나 여러 가지 서류와 면접을 본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최저를 보거나, 그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를 보는 데가 좀 많죠.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수능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 교육과정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 내 활동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얘가 뭘 했는지, 관심 있는 진로는 어느 쪽이었고 어떤 활동을 또 했는지,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자소서가 일부 학교는 존재합니다. 이공계 특화학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학교, 또 육사 사관학교, 이런 공군사관학교. 실제로 저도 육사 지원한 학생이랑 공군사관학교 지원하는 자소서를 이번에 봐주기도 했고요. 일부는 남아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기부 한 장으로 수시를 접수합니다.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생기부 한 장인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학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요. 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나를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한 장 더 내는 거였어요. 근데 자소서가 없어서 편해지는 것 같지만 나를 부연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얘를 볼 때 어디를 볼까요? 얘는 그럼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세특으로 녹여서 보겠죠. 입학 사정관들이.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학생부의 기록은 여러 가지가 기록이 간소화됐는데 더군다나 자소서도 없어. 그러면 얘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녹여보는 거는 세특을 정말 중점적으로 보겠죠. 어떻게 연계돼서 활동했는지 그 3년을 잘 돌아봅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진로와 연결된 나의 활동 모든 역량과 진로 적합성과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비중도 한 학기당 500자예요. 과목이 여러 과목인데 비중이 엄청 크죠.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학업 태도가 어땠는지 아까 명문고의 그 음악 선생님이 그 진로 프론티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찍힌 학생이 제가 어제 지도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번 생은 정말 망했어. 맨날 와서 울어요. 그랬는데 어제 하고 나서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좀 찍히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명문고가 또 사회 선생님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태도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 너네 반, 그러니까 어떤 반의 특정 반의 태도가 안 좋으면 다른 아이들도 좀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너네 반 뭐 수업도 그렇고 좀 빨리 넘어가신다거나 뭐 회화도 안 해준다거나 발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태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발달 특성, 종합의견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1 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비중이 높죠.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아이들의 입시를 지원해서 딱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본다면 1순위가 얘가 어떤 아이인지 먼저 보고 성적 이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은 대부분 성적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학에서는 이 아이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평가하는 1단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 제가 계속 거듭 말하자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으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러면 이수하려고 하는 내 과목이 너무 적어서 성적이 정말 불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요. 단순히 그냥 A, B 학교를 등수와 이런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학종은. 서울에 있는 A의 대학과 저 지방의 산골에 있는 B 대학의 1등, 같은 1등을 똑같이 1등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평가를 다 하고 A 학교에 막 30등, 여기 학교에 1등 이렇게 다른데 얘를 더 높게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A 학생. 그래서 여러 가지들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물리학과 가고 싶어요. 그래놓고 물리 선택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만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라도 내가 그래도 성취도 D를 맞더라도 난 좀 열심히 해서 이 전공을 이수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줍니다. 독서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도 자유동아리 말고 정규동아리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비가 중요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이렇게 쉬워지고 면접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지죠. 쉬워진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요번에 저는 체감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고3이니까 수학이나 지구과학이 50점 만점인데 50점 48점이 1등 컷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진다. 그러고 내신이 성적이 비슷하다고 하면 불러보겠죠. 실제로 불러서 면접을 강화해서 이 아이를 평가하겠죠. 근데 이 면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생기부잖아요. 생기부 기록을 할 때 내가 과목별로 무언가들을 했던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500자 안에 간략하게 적힌 걸 가지고 면접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어떤 활동, 수행이든 세특 모든 활동한 건 기록을 하도록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특이 중요합니다. 가장 생기부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세특 관리가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이 아이의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는 게 세특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세특 관리, 이 중요한 세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어요. 일단 처음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태도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좀 지속적인 성적 향상. 내가 1학기 때는 좀 못 봤지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고요.
원하는 진로와 세특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최근의 이슈, 경영학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스크랩하도록 해놔요. 그럼 내가 그 기사를 읽고 뭔가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듣고 아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도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탐구 영역,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들은 걸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영역에 좀 심화를 한다거나 다른 내가 국어 과목이지만 국어의 뭐 의문을 내가 배웠는데 이게 발음기관의 모습을 보고 이걸 만든 거구나. 그럼 나는 의공계 계열을 지원하고 있는데 난 의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이 해부학적인 걸 연결해서 다른 과목에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심화하고 실생활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수행으로 가장 활용하기가 좋아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PPT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심화 탐구해서 내면 써주실 수 있는지 미리 여쭤봅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연계해서 제가 그럼 이 부분을 또 읽다 보니까 독서까지 연결해서 하면 선생님 저 생기부에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공손히 물어보면 선생님 대부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하나로 인해서 2개, 3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게 가장 독보적인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근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어도 어떤 실험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잘 써주시도록 하고 선생님께 그런 것들을 자꾸 소통을 통해서 약간 어필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 내가 한 활동을 선생님이 다 기억할까요? 전혀 기억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 활동은 내가 기록을 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생님께 나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활동들을 많이 해놓는 게 독보적인 심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활동을 보면 학업 역량도 많이 티나죠. 태도도 좋죠. 근거 사례도 많죠. 이렇게 활동 키워드가 많은 것들. 1, 2, 3단계로 활동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세특에서는 가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새 학년이 되면 교과 선생님 플러스 담임 선생님께 나는 이런 과를 가고 싶어요 해서 나는 그래서 학년별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담을 시작해라. 특히 고1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회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학종을 준비하고 나는 얘는 무슨 과를 가고 싶대 라는 게 교무실에서 좀 회자가 되도록 자꾸 나를 어필을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반대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과 가고 싶은데 세특 주제 어떤 걸 잡아야 될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소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목이 있고요. 학년이 이렇게 학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목별로 어떤 거 발표했던 거 주제 뭐 잡아서 탐구 활동했던 것들을 제목이라도 적어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1학기 때 한 활동이 과목별로 나오겠죠? 그럼 2학기 때 이거와 연계된 것들을 안 한 과목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해야죠. 고루고루.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 그리고 그걸로 연계할 수 있는 거 찾는 그런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세종가고 3학년인데 수시 접수하기 위해서 몇 명 아이들의 생기부를 뜯어봤습니다.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 이 활동도 했고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적어줬어요. 근데 이미 지났어. 시정 기간이. 그러면 어떻게 몇 단계의 심의를 거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강명시의 아이들도 봐도 이름이 같지도 않은데 문과인 애와 이과인 아이의 세특이 바뀐 내용도 있었고요. 내가 한 활동이 쟤한테 가 있어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의리예요. 그래서 내가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내년 2월, 3월쯤 되면 수정 기간을 줄 때는 반드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기록한 걸 갖고 있어야 근거 자료가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한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써주시기 전에 방학 전에 선생님께 어필할 수 있는 거. 난 이건 꼭 썼으면 좋겠어. 써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좀 어필을 해야 되고요. 수정 기간이 있을 때는 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담임 선생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소통이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마스터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고요. 1대1로 진행하고 아이들 학과, 어떤 학과는 그럼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습득 관리를 해야 되고 독후는 어떤 독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에 All About 학과라고 해서 매주 제가 한 개씩 업로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내용은 탐색을 합니다. 진로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진로 이렇게 뭐 검사도 하기도 하고 계속 여러 학과를 들여다보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웬만하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2학년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학과 탐색을 합니다. 그럼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으면 경영학과에서 필요한 이수 과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세특 이런 것도 각 학과마다 필요한 세특 활동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아이들이 먼저 찾아오기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저는 망했어요. 이러고 오는 정말 많아서 다 분석을 해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과목별로 너가 그럼 2등급을 맞는 이유가 뭐니? 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서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오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올 방학 때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몇 명을 추렸어요. 8명을. 그래서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8명, 2등급 초반인 아이들이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4, 5등급이지만 나 정말 열심히 성적 올리고 싶어요 하는 걸 굉장히 어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선정해서 8명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우리가 심화적인 걸 여러 개 하는 거 그리고 선행을 수학, 과학 열심히 여러 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수과학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굉장히 어느 한 과목을 잘해서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리논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전 과목을 고루 맞으려면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좀 보는데 교과서를 굉장히 정독하는 걸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명을 가지고 올해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주요 과목을 선정해서 교과서를 정독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개념 문제까지를 풀리고 주 2에 저희가 이제 주 2에 평일에 오거든요. 아이들이 2에 올 때 검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세특거리를 만들었어요. 교과 내용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알고 모르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 놓고 모르는 것들을 탐색해 가고 수업에 본 수업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거 몰랐던 거 더 깊게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했고요. 개념 문제 풀고 그리고 내 이 교과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나의 진로와 연계될 세특거리를 몇 가지를 과목별로 잡아봅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진로와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은 세특 주제를 잡아야겠죠. 그거를 계속 해봤더니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보게 돼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만한 거에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제가 그거를 정독하고 외운 것들을 이렇게 복사를 떠서 화이트로 내가 외워야 될 걸 지우게 하고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번 이렇게 보아요. 빈칸 채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해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빈칸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정독하고 그거에 맞는 채택 주제를 찾는 것들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고 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공계,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이공계 특화된 의학 계열을 가고 싶다거나 좀 상위권의 이과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은 저희 지금 과학 선생님이 요 독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재원생은 저희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 있죠.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세특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주제를 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시니까
추후에 나중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 블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교 선택 잘 하셔서 고등학교는 정말 만만치 않으니 학생분 관리랑 여러 가지 잘해서 대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